안녕하세요. 세문사 홍문각입니다. 오늘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안유경 교수님을 모시고 성리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성리학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안유경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육아사상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육아의 형이상학, 동아시아 유교 경전 해석학 등이 있고 번역서, 주역전의 상하권 등을 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리학은 이론 체계가 방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의 정신세계를 관통해온 성리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면서 성리학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리학은 사실은 그 이론 체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 놓은 것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규명해 놓은 이론입니다. 인간을 다각도로 설명해 놓은 이론입니다. 그 방법으로 리와 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물론 리와 기라는 개념은 범주라고도 합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진로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상에 해당되는 게 리의 개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에 해당되는 게 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줄여서 인간에 제한시켜서 말하면은 리는 정신에 해당하고 기는 육체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리와 기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인간뿐만 아니고 사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리와 기는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의 리가 형체에 내재되는 순간에 성이 됩니다. 성은 주로 본성 혹은 성품이라고 부르며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성을 부여받는데 이 본성은 리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리가 성으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용어로서 성즉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죠. 리는 원리고 동시에 가치의 근원이므로 절대선이 됩니다. 리가 선함으로 성 또한 선합니다. 그래서 성즉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또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선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리와 기라는 이론으로 규정해 놓은 도덕 철학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에게서는 리뿐만 아니라 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리와 기의 두 범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때의 기는 형체를 설명하는 동시에 악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리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현실 세계에 만연해 있는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리학이
유학이죠. 정통 이론으로 삼고 있는 맹자의 성선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존재인데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죠. 성리학은 이것을 기로서 설명합니다. 기 혹은 기질로서 설명합니다. 기의 정, 탁, 기가 맑은 기, 탁한 기, 그리고 편전, 기가 치우치고 온전하고, 그리고 기의 통색, 기가 막히고 통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인간의 선악을 설명을 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현상 세계의 다양한 차별성을 기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맑은 기를 받고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탁한 기를 받고 태어나면 사물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차이도 이러한 기의 차이로 설명한다는 거죠. 맑은 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또한 통한 기를 가지면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막힌 기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 간의 차이도 또한 기로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악한 인간을 어떻게 선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가라는 어떤 다양한 수양론이 전개됩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양 철학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양론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수양 공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리학을 대충 개괄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나라 멸망 후 조선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유교가 성리학으로 인해 중화 사상으로 변질된 것이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유학은 사실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또 성리학자이고 유학자이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 이론이 항상 정치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성리학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사상은 원래 중국이 한족들이 자신을 문명의 중심으로 놓고 주변 국가들을 이민족, 즉 오랑캐죠. 오랑캐로 본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족을 중심에 두고 다른 민족을 오랑캐로 이렇게 본 데서 이제 중화 사상이 원래는 제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한족인 명나라가 1644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집권층 사람들, 특히 이제 서인들이죠. 조선이 한족의 중화를 잇는 소중화임을 자처하고 청나라의 여진족을 청나라죠. 청나라를 전시하고 조선이 문명국이라는 중화의식을 이제 계승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화 사상은 당연히 청나라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은 소중화에 의하면은 중화 사상에 의하면은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인들은 소중화 사상에 이제 근거해서 청나라와의 중립적 외교를 전개하는 강해군을 폐위시킵니다. 물론 강해군 폐위의 명분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반인륜적인 어떤 그 태도에 둡니다만서도 실제적인 이유는 오랑캐인 청나라와는 외교를 할 수 없다, 배척해야 한다,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학계에서는 물론 강해군의 어떤 중립적, 실리적인 외교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리학은 특히 이제 의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다른 명칭으로 성명, 의리, 지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명나라가 망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서인들은 당시 집권층이죠. 서인들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복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라는 의미에서 대보단과 망동묘를 설립하고 죽은 명나라 황제 파병해준 임금 신종과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 황제종 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국내의 모든 기록에서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의 연호인 숭정 연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들은 제조 지은,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하여 의리를 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병자호란의 치욕을 통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침입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오랑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여기서 하이론이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됩니다. 이 당시의 모든 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청나라를 오랑캐로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특히 호종 때는 북벌을 주장하죠. 이 국민들의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정서의 기반이, 이론적인 기반이 뭐냐? 의리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론 사상에는. 중국은 중하이고, 한족은 중하이고, 명나라는 중하이고, 이 오랑캐, 청나라는 오랑캐이므로 물리쳐야 된다,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하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하양이, 또한 존명 배청, 존중하 양이적, 이적을 물리친다 의식이 의리론의 중심 문제로서 강조됩니다. 이러한 하이론은 중화 문명에 대한 존중 의식과 오랑캐의 야만적 침략성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 의리 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화 문명에 대한 존중 의식, 그리고 오랑캐의 야만적 침략성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의 하나로서 의리 정신이 그때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지만서도 당시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하고, 조선 역시 중국의 문화를 계승한 중화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중화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 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유교의 이념 가치인 예의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를 중화할 때의 하이론할 때의 화를 예의와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하이론할 때 이를 무례하거나 오랑캐, 야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고는 조선 후기 의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하이론적 사고는 19세기 말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모두 배척해야 할 척사, 사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일본이든 서양이든 다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한 조선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고, 서양 일본이 유교 전통의 예법과 의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침략해온 서양 일본을 예법과 의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9세기 말 조선이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도 국권의 수호보다는 중화 문화로 표방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한말에 위정 척사파들이 주로 나라는 망해도 도를 지켜야 된다는 사고가 바로 이러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중화 또는 중화 사상은 성리학의 의리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자학에 근거한 것이며, 주자의 의리왕패론이라는 것과 일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주자가 남송시대에 금나라에 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한 주자의 입장을 모범으로 삼음으로써 당연히 조선도 청나라에 대한 이념적인 기반을 이걸로 의리론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간단하게